이제 좀 인상적인 장면은 지금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이제 국무회의를 네.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밥, 도시락 뭐 한 줄 기사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네. 무려 4시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그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고 대화하고 또 방안을 제시해 달라. 아마 그 우리 국무위원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사차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남 갖고 좀 기존의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진지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각 부처가 안고 있는 현안과 고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달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의견을 묻고 이게 아마 이제 국무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국정 철학과 의지 이것들이 또 그 자리에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출되자마자 그 임기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아마 뭐 본인이 임명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무회의가 안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충분한 이런 그 현실 인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무위원으로서 하시는 역할 그런 것들을 뭐 충실하게 수행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수나 이런 게 개입될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뭐 아주 해야 될 거 하고 또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통상의 그런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정의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수를 엿볼 수 있는데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김민석 총리와 이종석 국정원장이 제일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한 사람, 그리고 뭐 친명계라고 분류돼 있지도 않은 분이긴 하잖아요. 그 전에 그런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했으면 그 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농공행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능력 본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징역형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미국 비자가 거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만약에 총리로 앉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갈까?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친미 인사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과 굉장히 좀 어떤 친밀한 관계,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뭐 지금 현재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하네 안 하네 뭐 언제 하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그것이 과거에 그 한 당의 대표로 한 당의 후보자였을 때는 이런 농공행상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 미국과의 동맹이나 이런 관점에 볼 때는 과연 김민석 총리를 농공행상적인 그런 자리
삼을 만한 게 총리적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표적인 그런 친묵 반미 성향의 인사고 그리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 할 때는 괜찮아요. 통일부는 뭐 북한하고 잘해보겠다 이런 업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하고 싸우는 자리인데 북한하고 싸우는 자리에 이런 이종석이라는 이런 분을 내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자리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현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정원을 북한과 싸우는 자리라는 그런 인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국정원이 여러 대외적인 정보 수집이나 그 대외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우리가 실용 외교를 펼치는데 핵심에 서달라. 그리고 이제 이종석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햇백 정책을 통해서 대북 관계에서 좀 성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의 관계에서 남북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북미의 해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농공 행상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상 제2의 IMF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다. 이것을 좀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균형 감각과 치밀한 좀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한 그리고 그 내란을 겪으면서 그것을 풀어 나갈 때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그래도 고비마다 정확한 좀 길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삼가갖고 그래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로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소통 이런 측면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측면은 아마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소통과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 능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좀 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제 충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해서 이제 논란이 컸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대행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거면 임명까지 하든지 안 할 거면 아예 지명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반쯤 간 거예요. 반쯤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까지 안 했으니 이거를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가만히 둘 수는 없죠, 솔직히.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지명까지 가고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라는 게 제가 정무적인 수로는 그때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가담한 게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가담한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삭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거는 지명 처리를 하는데 다음 헌법재판관이 정말 공정하고 헌법 정신에 투철하고 그런 분이 지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권한 없는 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이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